자, 이제 우리 엑스마인드 보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시간은 3시간에 걸쳐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상위 개념만 알고 하위 내용을 하나씩 확장해 가다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봐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가솔린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전자 제어를 접목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연료장치에다가 접목을 하죠. 그래서 연료장치에다가 접목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뭔데? 이론적 공연비라고 말씀드렸죠. 이론적 공연비 14.7대 1. 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기와 연료의 비를 잘 맞추게 되면은 연소하고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없다.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연비도 좋게 쓸 수 있죠. 딱 필요한 만큼 연료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기가스 중에 뭐 유해 물질 나오지 않고 출력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답성도 좋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얘기들이 처음 이제 왜 가솔린 전자제어 엔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기본 구성에서 우리가 뭐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었잖아요. 연소실에 2가지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와 연료가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기가 유입되는 과정, 연료가 유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2가지 공기의 흐름과 연료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써야죠. 쓰고 체크합니다. 아니면 혼자서 얘기하거나 체크해요. 제일 처음에 공기 흐름입니다. 빗소리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와서 공기를 빨아당기겠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제일 처음에 에어 필터. 그 다음에 공기 유량 계측기예요. 공기 유량 계측기에는 직접 계측 방식이죠. 직접 계측 방식의 L 제트로닉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일 메인 센서가 AFS라고 했습니다. 에어 플로 센서에 그 다음에 요걸로 연료의 기본 분사량을 결정을 하고 ATS, BPS로 보정을 한다. 그래서 직접 계측 방식의 계측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 바디라고 했죠. 스로틀 밸브를 포함한 스로틀 바디가 있었습니다. 스로틀 바디에는 스로틀 밸브의 움직임 양을 측정을 하는 TPS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니까 포텐쇼미터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공회전 할 때 바이패스죠. 바이패스 통로가 있었거든요. 그 바이패스 통로의 공기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전 속도 조절을 모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지 탱크로 가는 거죠. 서지 탱크고 그다음에 흡기 다기관인데, 서지 탱크와 흡기 다기관은 항상 부하, 마이너스 압력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흡기 다기관에서 계속 연수실에서 흡기 밸브 열어서 실린더에서 공기를 빨아당기니까, 그래서 이 서지 탱크 주변에 이제 진공호수가 많이 꽂혀 있었고, 직접 계측 방식에 공기 유량 계측기가 없는 방식에는 이 간접 계측 방식이 맵 센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맵 센서는 디제트로닉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소실, 그 다음에 배기 다기관 거치고 산소 센서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센서에서 지르코니아 방식, 티타니아 방식, 그다음 광대역 산소 센서, 그 다음에 삼원 촉매 장치 전후 센서,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삼원 촉매 장치, COHC-NOx를 어떻게? 유해한 물질인 거죠. 무해한 물질, 이산화탄소, 물, 질소 이런 거로 바꾸어가지고 대기 중으로 내보낸다. 그런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음기가 있다. 체크하는 거죠. 맞는지. 그래서 잘 정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됐고 빠진 게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닫고 나서 또 정리하고 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마무리하고 넘어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의 흐름입니다. 연료의 흐름은 연료 탱크죠.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연료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 안에 밸브 2개 중요한 거 있다면서요.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자, 그 다음에 연료 필터가 있다고 했죠. 연료 필터, 그 다음에 연료 분배 파이프, 연료 분배 파이프에 인젝터가 꽂혀 있다. 4기통이면 4개 꽂혀 있겠죠. 4개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연료 압력 조절기라는 녀석이 있다. 그래서 연료 압력 조절기의 진공 호수에 의해서, 서지 탱크의 진공도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한다? 다이프라임이 이렇게 들었다, 닫았다. 기억나시죠? 높낮이에 의해서 리턴되는 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건 다시 어디로? 연료 탱크로 리턴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옥탄가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안티노크성을 나타내는 옥탄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옥탄가에서 옥탄가 구하는 공식은 알아두셔야 된다. 옥탄가의 구성에 뭐가 있는데 이소옥탄과 노멀 헵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소옥탄 플러스 노멀 헵탄 분의 이소옥탄 곱하기 100으로
어떻게? 옥탄가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소옥탄의 양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옥탄가, 양을 결정짓는 그 주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소옥탄 요거 식을 하나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젝터 배치에 따라서 초창기 때 어떻게 스로틀 바디 쪽에서 SPI, 그 다음에 흡기 밸브 바로 앞으로 MPI, 연소실 안에서 뭐 GDI, 맨 마지막에 신기술의 GDI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젝터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제트로닉, Z 분사하다, 정기적으로 분사하다,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디제트로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디제트로닉. 그럼 디제트로닉이 뭘 디제트로닉이라고 얘기했었다? 공기 유량을 맵 센서를 써가지고 감접 계측하는 방식이죠. 서지 탱크나 흡기 다기관 쪽에 호수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옆에 벽 쪽에 붙어가지고 공기의 유량을 간접 계측하는 방식, 맵 센서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디제트로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뭐다? 디제트로닉이 뭔지 간접 계측하고 그리고 맵 센서를 쓴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L제트로닉은 뭐 베인식 쓰는 걸 L제트로닉이라고 하는데 이 L제트로닉은 과거에 썼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직접 계측 방식 중에서 L제트로닉 말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죠? 열선 열막식이죠. 열선 열막식은 중요하다. 왜? 디젤,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선 열막식이 좋은 점이 뭔데? 열선 열막식은 질량 유량을 계측한다 했죠. 나머지는 뭐야? 덩어리 최적 유량을 계측하는데 열선 열막식은 질량 유량을 계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고 오차도 적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또 뭐 칼만 와르식도 있는데 칼만 와르식도 뭐야? 최적 유량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검출을 마치 이걸 베인식이지만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열선 열막식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질량 계측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